AI 앞에서 인간의 지적 우열 비교는 무의미해졌고 모든 인간이 역사상 가장 지적으로 평등해졌다. 와, 이거 정말 좀 파격적인 선언인데요. 네, 그렇죠. 단순히 기술 얘기가 아니라 거의 뭐 문명의 전환이다 이런 느낌까지 주는데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AI, 지성의 계급과 새로운 불평등의 탄생 이 발췌문을 보면서 이 주장이 진짜 현실성이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AI가 정말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뭐랄까 새로운 종류의 벽을 쌓고 있는 걸까요? 네, 그게 바로 오늘 자료의 핵심 질문인데요. 일단 AI가 지식 접근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다는 점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접근성이요? 네, 예전에는 사실 특정 정보나 뭐 전문 지식 이런 건 소수만 가졌잖아요. 그랬죠. 뭐 논문이나 법률 같은 건 일반인이 보기엔 너무 어려웠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LLM 같은 AI 덕분에 뭐 복잡한 논문을 요약해 준다거나 법률 용어로 쉽게 풀어준다거나 코딩까지 도와주니까요. 누구나 정말 쉽게 어떨 땐 거의 무료로 접근이 가능해진 거죠. 진짜 지식 자동 번역기가 생긴 셈이네요. 그러면 그 자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중요한 건 암기력이 아니라 AI한테 어떻게 질문하느냐 이게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냥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AI로부터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이 상호작용 능력이 핵심이 된 거죠. 정보를 찾는 능력에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바뀐 거군요. 그렇죠. 비슷한 맥락에서 창의성 영역도 좀 봐야 하는데요. 아, 예술 분야요? AI 작곡가, AI 화가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AI랑 같이 작업하면 확실히 아이디어가 풍부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카네기 멜런대 연구였죠.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자료에 보면 인간끼리 브레인스토밍한 게 AI 도움받은 틈보다 더 독창적이었다. 이런 연구도 있던데요. 이건 좀 상반되지 않나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AI의 역할과 한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한계요? 네, AI가 아이디어 발상이나 초안 작성에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맞아요. 근데 뭐랄까 최종적인 독창성이라든지 어떤 미적인 판단 이런 건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자료에서 말하는 AI 초안 플러스 인간 평가 재가공 이 협업 모델이 중요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협업이 중요해진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네요. 바로 AI 격차 문제. 자료에서 이걸 꽤 심각하게 다루던데요. 맞습니다. 도구 접근 자체는 쉬워졌는데 이걸 실제로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 능력 차이가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활용 능력의 차이? 그게 그렇게 크게 벌어지나요? 네, 생각보다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프롬프트 작성 능력이라고 하죠. AI한테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시를 내리느냐 이게 거의 뭐 새로운 지적 능력의 척도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서 프롬프트 귀족 대 AI 프롤레타리아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이게 단순한 개인 능력 차이를 넘어서는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AI 활용 능력 뒤에도 여전히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좋은 인프라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기술 자체는 평등해 보여도 그 기술을 제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은 여전히 불평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결국 기술 평등이 곧 기회 평등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능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지능의 재정이요? IQ나 창의력 이런 거 말고요? 네. 이제는 뭐랄까 메타지능 혹은 AI 오케스트레이션 능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AI 도구들을 잘 조합하고 질문을 설계하고 또 나온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통합하는 능력.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AI들을 지휘한다. 그런 비유군요. 맞습니다. 지식이 이젠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있는 AI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의 문제가 된 거죠. 그렇다면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선언, 지적 우열 비교가 무의미해졌다.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걸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과거의 잣대, 그러니까 암기력이나 계산 속도 같은 건 이제 정말 무의미해졌다는 뜻이죠. AI가 훨씬 잘하니까요. 네. 하지만 그 대신 인간 고유의 역량,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능력, 감정적인 공감 능력, 윤리적인 판단, 가치 설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뭐랄까 주인 없는 지적 영토에 우리가 서게 된 거죠. 새로운 땅이 펼쳐진 셈이네요. 그 땅을 어떻게 가꿀지가 문제겠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는 인간이 더 고차원적인 사유나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포스트 지식 노동 시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는 그 AI 활용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고착화되면서 디지털 노예제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계급 사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과 함께 AI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데이터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알고리즘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지, 윤리적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만들지 이런 논의가 정말 시급한 거죠.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결국 방향은 우리 손에 달렸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AI는 분명 지식 접근의 장벽을 허물고 창의 활동을 돕는 등 지적 평등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AI를 다루는 능력, 즉 프롬프트 지식이나 메타 지능 같은 새로운 능력 격차,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데이터나 자본 접근성의 차이가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적 우열 비교가 무의미해졌다는 말은 어쩌면 낡은 기준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고 어쩌면 새로운 기준에 따른 경쟁과 계층화는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 변화는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학습 방식, 또 일하는 방식, 세상을 보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가 열어준 이 지적 평등의 기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더 확장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답을 찾아가야겠죠.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데이터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고 AI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또 연구 생태계는 더 개방적으로 만들고 알고리즘 윤리도 투명하게 확립하는 것, 이런 노력들이 아마 그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쩌면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이 과정 자체가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을 우리 인간의 고유한 지적 활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AI 앞에서 인간의